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저는 10살짜리 ADHD 아이를 키우고 있는 교사이자 엄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동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제가 학교에서 만난 ADHD 아이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목에 보시면 조용한데 ADHD라고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세모 같은 과잉행동형 ADHD가 아닌 과잉행동이 없지만 약간 조용한 ADHD라고 부르는 우리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ADHD라고 하면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좀 폭력적이고 품행이 불량한 아이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교실을 뛰쳐나가는 등 아주 자극적인 모습이 모두 ADHD의 주요 증상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ADHD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왜 학교 생활이 힘든지, 왜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가는지 모른 채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ADHD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저 역시 제 아이 세모가 ADHD여서 그제서야 공부하고 나서 제대로 알게 됐답니다. 우리 ADHD 아이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ADHD 특징은 이 왼쪽에 있는 과잉행동 충동형 ADHD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ADHD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과잉행동 충동형, 그리고 과잉행동은 없지만 주의력 결핍형,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이 같이 있는 혼합형,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세모는 약간 과잉행동 충동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과잉행동 충동형 ADHD는 사실 5살 정도만 돼도 또래와 차이가 보이거든요.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할 때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좀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받고 눈에 확 띄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좀 조기에 검사를 받아서 조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위 조용한 ADHD, 이런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형이거든요.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들이 없어서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나 중학교 시기가 되어서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중학교에는 이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과잉행동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좀 사라지거든요. 저희 세모 의사 선생님께서도 과잉행동 같은 거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좀 나아지기 때문에 그때 단약을 시도하시는 어머님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중학생 친구들은 사실 이런 조용한 ADHD 아이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중학생 아이들이 막 돌아다닐까요? 별로 그런 친구들은 없습니다. 중학교 때 알게 되는 경우는 어떤 ADHD냐면 예전에는 ADD라는 명칭으로 쓰였어요. 하지만 이 명칭을 ADHD로 통일하고 나서는 조용한 ADHD 친구들도 똑같이 ADHD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ADD라는 것은 이제 Hyperactivity, 과잉행동을 없앤, 과잉행동이 없는 주의력 결핍형 ADHD를 그렇게 불렀었죠. 이런 조용한 ADHD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1번, 긴 글을 읽다가 자꾸만 공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 되면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또 중학교가 되면 과목 수가 많아지죠. 그때 이제 긴 글을 읽고 이 주제가 뭐니? 개념이 뭐니? 또는 너가 읽은 내용이 무엇이니? 물어볼 때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듣는 주의력, 청각 주의력이 좀 낮은 ADHD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수업은 대부분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주의력이 약하면 중학교 수업 45분 중에 한 30분은 초점 없이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 학생, 불러도 자꾸 주의력이 다른 데로 가는 학생,
그런 학생들은 좀 ADHD를 의심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반복되는 실수가 좀 잦을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은 특히나 우울감에 빠지거나 또 회복 탄력성이 낮아서 우울감이 좀 지속이 오래되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발달이 아무래도 지연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서 분노 조절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때 잘 모르고 지나가면 중학교에 와서는 사실 이 ADHD는 더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사춘기에 가려지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싶은가 보다. 얘가 막 반항을 해도 우울해도 뭐 그냥 사춘기라서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님들은 또 갱년기가 겹치셔서 더 힘들어지시고 아이는 자기가 왜 이렇게 관계도 어렵고 학업도 어려운지 그 ADHD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나도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셋째, 대화할 때도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엉뚱한 타이밍에 좀 말을 끊거나 관련 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 특히 수업 중에 우리가 다 같이 A에 대한 주제로 교과목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면 ADHD 친구들은 갑자기 손을 들고 자기가 생각했던 교과목과 관련 없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조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야, 이거 비밀이야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비밀인지 까먹었어요. 그럼 또 실수로 그 비밀을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친구의 표정이나 감정을 또 잘 읽지 못하다 보니까 직설적인 표현, 친구의 감정을 잘 예측하지 않고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트러블이 좀 잦은 경우가 많았어요. 다음으로 정리하기나 계획하기 등 우리 뇌 전두엽이 하는 기능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친구들은 학교 생활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계획하기, 정리하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중학생이 되면 자기 가방 정도는 정리해서 다니고 필통 같은 것도 잘 챙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반에 있는 좀 조용한 ADHD 친구 하나가 있는데 5교시가 이제 수업 시간이면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교과서들이 책상에 그냥 막 쌓여 있어요. 보통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꺼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 이러면 이미 책을 넣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가방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학습지들이 막 꾸겨져서 넣어져 있고 가방이 아예 오픈되어 있거나 이래서 정리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와 활동을 체계화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업 종이 채웠다고 해봅시다. ADHD 아이에게는 수업이 시작하면 이제 딱 자리에 앉아서 교과서를 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친구랑 막 수다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면 수다 떠는 것과 수업 준비를 하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고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느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던 일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 선생님께 부정적 피드백을 듣고 나서야 이제 주의력을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조용한 ADHD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자주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물건을 아주 잘 잃어버립니다. 수업 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들아 여기 동그라미 하자, 이제 몇 페이지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좀 다 같이 필기를 하거든요. 밑줄도 치고. 그런데 우리 반에 있는 그 조용한 ADHD 친구는 이제 필기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집에다가 많이 두고 다녔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직도 ADHD의 모습이 소리 지르며 교실을 뛰쳐나가는 그런 자극적인 모습만 상상하시나요? 생각보다 ADHD는 정말 흔하답니다. 진단율이 8에서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반에 저희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반에 3명 정도는 ADHD라는 거죠.
물론 단순히 몇 가지 성향으로 ADHD라고 딱 진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또래에서 느껴지는 평균값을 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주 클 때 그 학생들은 본인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적기에 진단받기보다 조용하니까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중학교가 되면 또 사춘기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거죠. 이 친구들은 사실 계속된 실수와 실패로 불안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관계도 잘 맺지를 못해서 이제 우울증이 와서야 병원을 가면 ADHD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좀 더 빨리 알아챘다면, 더 빠르게 전문의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 아이들도 성취하는 하루하루를 쌓아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의 아이가 과잉행동은 없지만 이런 양상을 보인다면 꼭 취약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ADHD 아이와 분주하셨죠? 하루 10분 엄마를 위한 시간도 마련하셨을까요? 느리지만 분명 성장하는 ADHD 아이들, 저와 함께 A 플러스 육아하고 싶은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